한국사학습지 9번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는 과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한 백제와 고구려를 부흥시키기 위한 운동을 살펴보고 당나라와 신라 사이에 벌어졌던 나당 전쟁의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신라의 삼국 통일이 완성되는 모습을 알아볼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6세기에서 7세기경 동아시아 국제사회에서 형성되었던 십자 외교의 모습입니다. 중국의 수, 당나라와 손을 잡은 신라, 그리고 이에 대항하는 돌궐, 고구려, 백제, 외의 연합이 있습니다. 한강유역을 확보한 신라는 한강유역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고구려, 백제와 동시에 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의 강렬한 공격을 계속해서 받기 시작합니다.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서 고립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구려와 동맹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고구려와의 동맹이 실패로 끝나게 되고 바다 건너 중국의 당나라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신라는 사신을 보내어 당나라에게 함께 동맹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당시 당나라는 당태종이 고구려 공격이 실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한 동맹국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지요. 그래서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 당나라가 서로의 이익이 맞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 연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나당연합 혹은 나당동맹이라고 부릅니다.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하면서 백제 그리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당나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켜주는 대신 대동강 이북의 고구려의 땅을 갖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약속이 맺어지고 나서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우선 백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백제 장군이었던 계백이 5,000명의 부대를 이끌고 황산벌에서 신라군을 막아섰지만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계백이 5,000결사대가 황산벌에서 격파당하고 나당연합군이 백제의 수도였던 사비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결국 사비성은 함락되게 되고 백제는 660년 멸망합니다. 멸망한 백제를 되살리기 위한 부흥운동이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대표적인 장소로는 임존성, 두류성, 사비성 등이 있는데요. 흑치상지, 복신, 도침, 부여풍 등이 이 백제 부흥운동의 주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외의 지원군, 일본의 지원군을 등에 업고 벌였던 전투인 백강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또 지배층들 사이의 내분이 발생하게 되면서 백제 부흥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지금 보여주는 지도는 백제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주요 장소와 그 인물들의 이름을 나타낸 것입니다.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와 당나라, 이제는 고구려를 공격하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고구려는 대망리지 자리에 올라있던 연개소문이 죽고 그의 아들들끼리 권력 다툼을 벌이던 때였습니다. 신라와 당나라, 나당연합군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고구려를 공격하게 되고 결국 668년 고구려의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고구려는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한 고구려를 부흥시키겠다는 운동이 또한 곳곳에서 발생합니다. 오골성, 금마저, 한성 등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이 전개되고 대표적인 인물로는 건모잠, 고현무, 안승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부흥운동도 지도층의 내분으로 인해서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지금 보여주는 지도는 고구려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주요 장소와 인물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신라와 당나라, 나당연합군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습니다. 본래 약속대로라면 대동강 이남의 영토는 신라가, 대동강 이북의 영토는 당나라가 가져야 했었지요. 하지만 당나라의 진정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당나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데 이어서 신라까지 정복함으로써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본래 약속하였던 영토, 대동강 이남의 땅을 신라에게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제의 옛 땅인 웅진도독부, 경주의 계림도독부,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함으로써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겠다는 욕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라는 당나라의 침략을 이제 막아낼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죠. 이리하여서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 전쟁이 발생합니다. 이 전쟁을 나당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신라군은 기벌포, 매소성 등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결국 당나라 군대를 철수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이때가 676년이며 한국사에서는 당나라의 군대를 몰아낸 676년을 삼국 통일이 완성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벌포 전투와 매소성 전투의 위치를 각각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라의 삼국 통일이 가지는 한계와 의의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이 가지는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대동강 이남의 영토만을 확보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고구려가 가지고 있던 대동강 이북의 영토, 만주와 요동지방의 넓은 영토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외국 세력, 외세라고 합니다. 당나라라고 불리우는 외세를 끌어들였습니다. 즉 외세 의존적 성격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신라의 삼국 통일이 가지고 있는 의의도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 사이에 끊임없이 발생하던 전쟁을 끝을 내고 드디어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처음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킬 때는 당나라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후 당나라의 침략을 신라 스스로 막아내는 과정에서 자주적인 성격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의 문화를 융합함으로써 우리 한민족의 문화를 마련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신라가 당나라와 동맹을 맺는 과정, 그리고 나당연합군이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과정, 백제와 고구려의 옛 세력이 자신들의 나라를 부흥시키려고 시도했던 부흥운동, 그리고 신라가 당나라를 몰아내는 나당 전쟁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나긴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676년 분열되었던 삼국시대가 막을 내리고 통일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통일된 신라가 어떻게 한반도 지역을 통치하였는지, 그리고 옛 고구려의 유민들이 만든 발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